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 검사 출신입니다. 네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50억 뇌물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여파가 지금 뭐 계속되고 지난주 8일에 판결이 나왔지만 계속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맞아요. 더 지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커지고 있는 네. 그런 분위기고 네, 자 지금 뭐 검찰이 보강 수사도 한다 그러고 그렇죠. 부랴부랴 이제서야. 예. 네. 1심 무죄 나오다 보니까 검찰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검찰총장이 뭐 네, 지시까지 하고. 지시를 하고 참. 열심히 또 뛰고 있습니다 검찰이. 네. 자 50억 무죄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제 기자 입장에서 또 다른 시각으로 봤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걸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그건 경제 기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저도 이렇게 딱 휴대폰 어느 행사에서 이제 취재하다가 이제 휴대폰 속보로 네네. 딱 뜨잖아요. 속보로 딱 뜨는데 처음에는 뭐 평상시에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런 뉴스가 있었지. 그리고 무죄라고 해서 50억. 그리고 다음엔 또 역시 또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영상된 뉴스를 보잖아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이 나와가지고 그 법원 앞에서 기자들하고 이렇게 예, 인터뷰하는 게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스스로 자기는 무죄 나올 줄 예상하고 있었다. 그걸 아주 서슴없이 또 하는 걸 보고 네. 야 저거는 좀 미리 알고 있었다 이런 건가? 역풍을 불 수도 있겠네라는 느낌이 네. 이게 원래 법원 판결이라는 것이 우리 박정희 기자 잘 아시다시피 뭐 원래 모든 뭐 기본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 뭐 상식적인 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결과는 그거에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꽤 많고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형법이 됐든 여러 가지 뭐 법에 어떤 그런 적용에 그 뭐 잣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감안할 경우에 네. 그래서 그동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뭐 심지어 뭐 그래서 뭐 국민 참여 재판도 나오고 심지어 국정농단 사건 때는 뭐 대법원장이 그 수사를 받고 막 그 지금도 아마 재판이 진행 중일 거요. 그러니까 그만큼 법원이나 이런 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과거보다는 국민들의 어떤 인식도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곽상도 의원 그 무죄 판결 그것도 봤을 때도 보면 저는 그 곽의원 전 의원이 그 인터뷰할 때 곽 전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이분이 완전히 전형적인 검사의 그 오리진 날 오랫동안 있었고 공안 통역도 청와대 있었고 민정수석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정말 수십 년 동안의 노련한 그 검사 출신이 자신이 뇌물죄로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아마 딱 그 검사의 그 후배 검사겠죠? 후배 네. 검사의 그런 공소장을 딱 보고 아마 딱 생각했을 거야. 이렇게 가면 무죄 나오겠구나. 이렇게 검찰이 전략을 펴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무죄가 나오겠구나. 왜냐면 자기가 이미 다 해봤던 것이고 이미 그런 검찰의 공소 과정, 공소장의 내용이 바탕된 그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서 그렇죠. 판단할지 그걸 판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곽상도 의원은 그 수사 과정, 뭐 조사 과정 또는 뭐 그다음에 뭐 공소장 내용 딱 보고 이건 무죄 되겠네라는 네.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을 것이고 어허. 그러니까 자신이 아주 그렇게 당당하게 법원 앞에 나와가지고 설령 무죄가 났더라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겸허히 받아들이고 뭐 혹시 뭐 국민들에게 뭐 이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은 그냥 당당하게 무죄 나올 줄 예상하고 있었다. 뭐 아무도 뭐 뇌물이라고 진술하는 사람이 없지 않냐. 이미 그 사람은 이미 그 공소장과 내용을 이미 다 판단하고 뭐 자신의 어떤 그동안의 그 검사 시절에 했던 그 방식에 따라서 무죄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냥 그러니까 담담하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입장 발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검찰 공화국, 검찰 독재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걸 제일 먼저 이런 역풍을 제일 먼저 알아챈 데가 용산 대통령실이고 보수 언론들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용 대통령실도 처음에는 일정 부분 약간 거리를 둔 그런 입장이 하다가 나갔고 국민들이 이해 못한다. 그렇죠.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보수 언론들 특히 조중동도 얼마나 비판을 이런 그렇죠. 판결을 누가 받아들이긴 이런 식의 그 비판적 기사를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번 판결이 그 지금 현재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법 감정에다가 거기다가 지금 현재 현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 포함해가지고 이게 막 들어가니까 결국 검찰총장이 이제 뒤늦게 이제 한 일주일쯤 되나가지고 뭐 공판 검사를 또 추가 투입하고 뭐 좀 더 수사하라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뭐 대통령실 분위기 딱 봐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애초부터 수사를 잘 했어야죠. 애초부터 수사를 제대로 잡고 갔어야지. 네. 그냥 뭐 지금
뭐 이재명 당 대표 지금 그 대장동 수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번엔 전원도 다 지금 인정이 안 됐잖아요. 이번 네. 곽상도 재판 과정에서. 녹취록. 그러니까요. 그런 거 다 전문 뭐 이런 것도 인정이 안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장동 수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전문을 가지고 계속 지금 언론 플레이하고 음. 여론 만들어가고 사실상 이미 딱 죄인 낙인 찍어놓고 네. 근데 지금 대장동 50억 클럽 같은 경우는 뭐 정영학 녹취록 말씀하신 것처럼 뻔한 내용 대화록 다 나왔고 이미 뭐 언론들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뭐 그거 가지고 근다고 그 당시에 50억 클럽 가지고 그 정영학 녹취록 그런 검찰들이 뭐 언론 플레이 한 적 있었나요? 내용 안 나왔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뒤늦게 그걸 다시 봐야 된다는 둥. 근데 결국에는 이 녹취록의 신빙성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네. 이재명 대표 이제 나중에 재판도 가게 될 걸로 보이는데 거기 영향을 주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제 더 검찰이 들여다보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또 민심의 이제 성난 민심 때문에 네. 다시 또 제대로 또 해보겠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좀 글쎄요 뭐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오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민심이 정말 무섭다 네. 이거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음, 그런 지금 뭐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그렇죠. 대통령실 그 정권의 모습일 것 같아요. 좀 곽전 의원 스스로도 그런 법원 앞에서 회견 자체도 네. 그런 이런 역풍을 스스로 불러왔다고 봐요. 자, 이 퇴직금 50억 사실 엄청 큰 돈이잖아요. 뭐 세금 제외해서 뭐 빼면은 25억이라고 하던데 네. 재계 반응 좀 얘기 들은 게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학교 동기들 모임을 나갔는데 어. 동기 모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저희 연배에서 일부 동기들은 벌써 명예퇴직한 친구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럼요. 50억 받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 친구가 네. 대기업 다녔어요. 그 친구도 음. 대기업 한 25년, 6년 어. 임원 3년 차하고 이제 퇴직을 했는데 네. 작년에 했군요. 근데 퇴직금으로 지금 받은 게 한 세금 떼고 한 2억 얼마 받았대요. 2억 네. 얼마 받았는데 그거 많이 받은 거죠 사실. 어. 일반 직원들도 사실 이제 사실 억대 퇴직금이라고 하면 25년, 26년 일하고 마지막 그 자기 퇴직금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임원을 했으니까 이거 했으니까 퇴직금이 저거 아닌가요? 3년 동안 맞아요. 일했던 최근 삼 3개월. 3개월인가요? 최근 아, 3개월. 최근 3개월. 잘못 알고 최근 있었네요. 3개월. 최근 3개월에 예. 그 평균. 사실상의 그 평균 통상임금 통상임금. 곱하기 연수 뭐 이렇게 하는 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원까지 네. 했으면 보통 이제 당연히 25년 이상 하면 뭐 3억 가까이 이제 되지만 또 세금을 많이 내요. 또 세금을 또 많이 내기 때문에 얼마 이상이면 거의 뭐 반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한 3, 40% 정도 돼요 세금. 네. 그러니까 이제 2억대로 떨어지는 거, 2억대 초반대로 떨어졌던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좀 적은 금액은 아니죠. 거기다 약간 이제 명퇴 위로금까지 받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얘는 대기업이니까 이제 이 정도고.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지금 대리 6년 차 해가지고 지금 50억에다가 뭐 세후로 뭐 25억이라고 하지만 세후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지금 네. 어차피 그 장부상은 50억으로 돼 있으니까 어. 최근에 사대 모 그룹의 임원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지금 부사장급인데 네. 부사장급이니까 이제 연봉도 꽤 높죠. 그렇죠. 그 높은데 그분 말로도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네. 아니 뭐 6년차 대리도 50억씩 퇴직금 받는 세상인데 나는 정말 거기에 비하면 부사장 정도도 뭐 그 정도 그래요? 그랬더니 몇십억 받겠죠, 아닌가? 받죠. 네. 이 사람은 받을 텐데 아마 이제 아직은 자기 남았으니까 자기 음.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좀 더 많이 받고 싶다고 하지만 제가 표 하나 한번 원래 요즘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표를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이게 네. 30대 그룹, 20대 그룹 사위. 네 어떤 분 저게 이게 지금 제가 막 찾아봤는데 이게 요즘 건 아니에요. 지금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정도면 저 예전 지금 양홍철 현대차 부회장 뭐 몇 년 이분들은 전 건가요? 몇 년 전 겁니다. 이게 적어도 한 4, 5년 전 그렇게 최근 건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이 부사장, 부회장, 사장들 이들의 퇴직금이 최근 건 아닌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몇 년 전에 퇴직금에도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의 퇴직금이 64억이거든요. 저분은 보통 제가 현대차 출입을 해서 알지만 저분은 보통 회사 생활 한 40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거의 50년대. 예. 그리고 뭐 양홍철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네. 삼성전자 사장도 김영기 삼성전자 사장도 지금 41억 퇴직금이지만 그렇죠. 좀 임대기 사장도 39억이니까 보통 저런 분들은 연봉이 보통 몇십억이에요. 그래요? 연봉 자체가. 그런데 이제 퇴직금이 저 정도니까. 근데
그렇게 따져서 이제 그 일부 저렇게 지금 저런 어떤 그림이 막 지금 그 인터넷상에 많이 회자가 되는 이유는 곽상도 아들 병채 씨가 지금 6년 대리급에 50억 퇴직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근무는 거의 한 뭐 7분의 1, 8분의 1밖에 안 했는데 퇴직금으로 50억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저런 얘기들이 이제 도니까 과연 일반적인 어떤 뭐 회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입장 보면 뭐 좀 우리 같은 뭐 직장인들은 뭐 상상도 평생 못 받는 금이죠. 일주 따지면. 네.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노동의욕 감퇴가 되는 그런 소식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보 보수가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 이 얘기 그렇죠, 자체는. 그렇죠. 다 그러니까 놀라죠. 그렇고 이제 저기 상식을 벗어났고 음. 그리고 그런 상식에 벗어난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된 상태에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내렸으니 네. 그러니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그 지금 반감 내지는 뭐라고 할까요? 막 그런 반발심은 엄청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대통령실도 반응하고 있고 그럼요. 검찰도 네, 더 네, 네. 집중해서 수사한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재판부의 설명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독립생계 이 얘기를 하면서 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논란을 좀 불러온 그런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표가 준비가 돼 있네요. 네, 이게 네. 이게 보면요. 이게 지금 다른 데도 많이 이렇게 뭐 이번 50억 관련돼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근데 경제 쪽 기자, 경제 쪽 시각을 봤을 때 핵심은 물론 재판부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참 부분이 좀 있는데 독립생계랑 부분이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맨날 지금 이전에 뭐 조국 전 장관의 뭐 600만 원은 뭐 유죄고 50억은 네네네. 무죄다 막 이렇게 지금 단편적으로 너무 비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핵심은 독립생계 여부를 법원이 그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50억이라는 돈이 곽상도에게 갔다는 증거도 없고 그렇죠. 관련도 다 부인하고 그런데 병채 씨는 그 김만배 그 녹취 나오잖아 1호 사원이라고 하잖아요. 화천대 1호 사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은 이름-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렇지 자스스로가 일호 그렇지. 사원이에요? 예. 천화동이 1호 영업사원도 곽병채예요. 물론 여러 가지 뭐 로비 뭐 했다고 한다고 네. 하지만 하여튼 근데 거기서 취직을 했잖아요. 그렇죠. 취직을 하고 급여를 받고 상여금, 퇴직금 뭐 50억. 근데 이 돈을 받았고 취직을 했기 때문에 독립생계가 가능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서 월급 받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그게 이해 모순이 되는 거예요. 독립생계가 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그게 아니라 생계를 어떻게 꾸릴 수 있었냐? 어, 그것까지 따져 물어야 독립생계 때문에 무죄가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독립생계를 유지하게끔 해준 게 네. 화천대유의 취업이었어, 취업. 아하.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이번에 나왔을 때 제가 그 화천대유 처음에 곽상도 기사 그 곽상도 전 의원 그 논란 됐을 때 그 다시 기사를 막 뒤져봤어요. 그 네. 전 걸로 한 1년 반 1년 전 거. 이미 그때도 얘가 나왔었어요. 곽병청 씨의 취업 관련된 내용들이.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50억 그 금액만 그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곽병채 씨가 2015년에 6월달에 입사를 해요. 입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추천을 해요. 네. 그 얘기해요. 곽성 자기가 얘기했어요. 아들한테 거기 한번 가봐라. 예. 추천을 해요. 가지고 2015년 6월달에 아빠 찬스 맞아요. 아빠 찬스로 입사를 아이고. 해가지고 15년 6월에 입사를 해서 16년 3월달에 한 몇 개월 만에 퇴사를 해요. 이유는 그때 16년 총선 때 네. 아빠를 도와주려고. 도와줄 퇴사를 해요. 퇴사를 했다가 네. 아빠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네. 다시 입사를 해요. 야. 그러니까 입사, 퇴사, 재입사. 네. 이 고용 과정 자체가 곽상도 전 의원이 검사, 국회의원 아니면 가능했겠어요? 그리고 그렇네요. 김만배 씨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럼요. 이미 김만배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건 화천대유가 또 그 곽병채 씨가 결혼을 앞두고 회사 집을 줘요. 회사 집에 살게 해줘요. 이른바 사택 뭐 이런 네, 건가요? 사택이죠, 사택. 네. 2020년 3월달에 사택에서 나와서 전셋집을 마련하도록 5억을 또 빌려줘요. 근데 이번 50억에 같이 포함해서 네. 5억을 또 빌려줘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의 독립생계는 다 화천대유 때문에 독립생계가 이루어진 그러네요. 거예요. 네. 화천대유 때문에 이제 독립생계를 된 할 수 거죠. 있는데 네. 화천대유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 그리고 그러니까 2021년 또 3월달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제 김만배가 5억 전세금
포함해가지고 50억을 이제 사기업 목적으로 다 주는데 네. 결국은 이번에 또 뭐 재판 과정에서 또 그런 얘기가 나왔던데 화천대유에서 곽병책 씨가 썼던 그 급여보다 네. 거기서 받았던 법카 아. 지출 이런 금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 그럼 그건 뭐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봉도 높았을 수도 있네요. 연봉도 당연히 그 있죠. 대리급 연봉에다가 뭐 좀 더 받았을 것이고 음, 아까 그 법카로 자기가 법카로. 썼던 급여보다 더 많이 썼다는 얘기는 사실상 모든 독립생계는 화천대유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법원은 독립생계 때문에 그 돈이 무죄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 화천대유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빠 찬스였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특혜성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취업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뇌물성 특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그 부분도 수사를 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근데 그런 그거부터 부분은 지금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만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네. 50억 뇌물 뭐 그 부분 그 대가성 뭐 아. 하나은행 그 부분만 나오는데 그건 뭐 그걸로 또 볼 수 있지만 네. 저는 곽병철 씨가 아니 법원에서 1심 법원에서 독립생계를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입사 때부터 이 사람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게 해준 게 누가 있냐? 그러면 그 곽병철 씨는 자기가 예전에 뭐 모아둔 돈도 있고 뭐 아버지 준 돈도 있고 뭐 그 돈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는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돈에 가지고는 그 화천대유에 근무한 당시에 자기가 끌었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 자, 결국에는 이 아빠가 곽상도 전 검사이지 않았다면 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거기부터 문제 제기가 되는 거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또 곽상도 의원이 그 독립생계 그 또 뭐 법원에서 봤던 게 곽상도 의원이 아들한테 돈 준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생계가 이제 유지가 됐다는 건데 네. 또 반대로 그러면 보통 부모는 아들을 부양하고 뭐 이렇게 그런 의무들 있잖아요. 네. 보통 그러면 그 돈을 지출하지 않은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아들은 혜택을 받은 거지.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전혀 도움을 안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네.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곽상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아들한테 들어갈 돈을 안 낸 거지. 아하. 그래서 그걸 그- 대신 그걸 화천대유에서 다 독립생계 다 메꿔준 거다.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50억이 곽상도 전 의원한테 건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뇌물에 이제 고리가 없다는 그러니까 돈이 안 건너갔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근데 사실은 이게 돈이 곽상도 의원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 의원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상속되거나 그럼요. 그럴 가능성이 증여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세금 안 내고 상속 증여한 셈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곽상도 의원한테 돈이 안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럼 곽병채 씨는 그 25억이라는 돈을 스스로 정말로 능력이 좋아져 받았을까요? 아버지가 아니었어. 아버지의 어떤 그런 찬스가 아니었으면 그런 돈을 받을 네.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김만배나 그쪽 여러 가지 녹취록 이런 내용들 과정에서 이미 곽병책 씨 한 얘기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돈 달라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도대체 아무리 전문이고 전원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검찰이 그 부분에서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 뭐 이런 것도 예비로 준비해 놓고 그럼. 좀 뭐랄까요? 좀 능동적으로 음. 의욕 있게 이 수사를 했어야 되고 공소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네.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지금 다시 그렇죠. 한다는 거 저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취업 자체를 이미 취업 네. 자체를 뇌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어. 자, 뭐 2심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검찰이 열심히 해본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네.